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이승재 부국장입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 정치사회부 기자들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는데요. 지난 20일 동안의 국감, 그 이슈와 화제, 뒷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 무엇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박 의원은 사실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국회 후반기에 교육위로 쫓겨나다시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터뜨리면서 단번에 국감 스타가 됐습니다. 자, 서민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넘사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정책적 보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우리가 국감 AS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감 이후에 그 정부나 국회에서의 움직임들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이 부분이 제일 그 AS의 첫 주제가 되죠. 네. 자, 김도영 기자는. 저도 똑같습니다. 이제 미운 오리였던 박 의원의 활약에 이제 민주당은 당론으로 박용진 3법 발의하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용세습을 좀 크게 키웠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하면서 좀 확정이 되는 모양새인데, 다만 이제 고용세습과 관계없는 사진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팩트 체크가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 자, 우리 장은영 기자는. 저도 사립유치원 비리를 꼽고 그래요? 싶은데요. 네, 사립유치원을 하면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였는데 표를 의식한 지역구 의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박 의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번 이슈가 정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물음에 대한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자들이 상임위원회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맡고 취재를 합니다. 저희 역시 그랬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와 교육위를 맡았죠. 우리 조현미 차장. 네, 법사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초반에 최대 화두였고요. 후반부에는 이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행정안전위는 서민지 기자가 맡았는데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채용 의혹, 세습 비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당은 가족 고용 세습 의혹을 거듭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제가 맡았던 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기의 해운업을 구하라, 이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김도영 기자가 맡았었죠? 예, 그 외교통일위원회와 이제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당에서는 해당 선언이 이제 그 헌법 60조 이제 안보에 관한 조약, 그다음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관부에 게재하면서 공포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이걸 헌법재판소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논란이 이 또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은영 기자는 가짜뉴스 관련한 상임위를 담당을 했었죠?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또 저는 보건복지위도 취재를 했는데 여기서는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줄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인데요. 야당에서는 건보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매번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하면은 그 화제를 몰고 오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체위에서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나와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을 선발하면서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논란으로 국감 증인대에 섰습니다. 현직 국가대표 감독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관심이 매우 높았지만 질의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자원통상벤처위원회에서는 백종원 더보험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긴 했는데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와 청탁으로 이제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 대표의 가맹점이 손님을 다 뺏어간다 이러면서 출점 제한을 요구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고요. 이용주 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를 홍보하면서 우리 여수에서 청년몰을 하는데 좀 와달라. 네, 이국종 그 외과 의사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열악한 국내 응급의료 실태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닥터 헬기가 환자 가까이가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서만 이륙 또는 착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헬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시끄러워서 무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최근 이 교수가 해상 응급환자 구조훈련을 하는 내용에 KT 광고에 출연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내가 광고를 찍어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무전기를 지원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감 중에 일어났던 해프닝들이 적지 않았던 한복 또 굉장히 화제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옷차림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재청 감사일이었던 지난 16일 한복을 직접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약간 눈살을 찌푸린 막말 해프닝도 좀 있었죠? 과거에 동료였던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끼리 서로 싸웠던 것도 보셨다면서요? 지난 18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난데없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로비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를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감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제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때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내 질의 때 정해하지 말라. 김성태는 원래 그런 인간이고 논할 가치가 없다. 보좌진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그 소품으로 로봇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좀 시대가 발전하면서 국감에 등장하는 소품들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과방위에서는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나왔어요. LG에서 만든 클로이라는 로봇인데요. 박 의원이 시연을 해보겠다며 클로이를 막 여러 번 불렀는데 클로이가 알아듣질 못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박 의원이 경남 남해 출신이거든요. 뒤에 있던 보좌관이 헤이 클로이 부르니까 이제 알아듣고 작동을 해서 좀 재밌는 어떻게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 국감 기간 동안에 뭐 물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 뭐 고생 많이 하지만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이 많죠. 화면에 비친 거 말고 바로 나가면 거의 커다란 의자 책상에 놓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 국회 그제 공무원들이 가득 차요. 그럼 거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배고프시니까 간식 막 떡 이런 걸 막 잔뜩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바닥에서 뭐 늦으면 11시, 12시까지도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든 준비를 다 해갖고 오십니다. 프린터도 들고 오고 모니터도 들고 오고. 의원이 질문하면 바로 그냥 그 국감 피국감 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간부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게 취재하면서 국정감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매년 국감마다 증인에게 막말을 하거나 면박을 주는 의원들이 나와서 크게 지탄을 받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일 문체위 국감에서는 안민석 위원장이 곽용훈 대한테니스협회장과 설전을 벌이다가 테니스계의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써서 곽 회장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선동열 감독이 출석한 자리에서 너무 편한 전희 감독이 아니냐 해서 야구 팬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리 이제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한국어를 상당히 잘한다고 하십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자기가 영어로 답변하면 또 통역을 해서 답변을 하는, 보통 질의한 시간이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자기가 받을 질문을 이제 반 이하로 받게 되는, 겉핥기에 그쳤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 채택된 일반 증인 한 2,000명 중에 한 165명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2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700여 개가 넘는 피감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상시 국감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좀 전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서로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자기들 실력이 결국 그 탄로날까봐, 그리고 피감기관은 피감기관대로 1년 동안 너무 시달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들과 함께 2018년 국정감사 결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